강도연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결혼이 다가오는데도 예비사위 윤재성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넓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결심을 굳히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관리하던 정장을 벗고 준비해둔 헐렁한 코트와 낡은 모자를 꺼냈습니다. 얼굴엔 일부러 먼지를 바르고 손톱 사이까지 검은 자국을 넣어 노숙자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죠. 그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자세를 바꾸며 외모를 점검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오려 하자 그는 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외근이 있습니다. 위치는 묻지 마세요. 비서는 당황했지만 따라야 했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 지갑, 명함까지 모두 책상 위에 내려놓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밖은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도연은 어깨를 움츠리며 재성이 다닌다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낯선 옷차림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마음속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청년이 정말 하늘이를 지킬 사람인지 오늘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회사 앞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연은 벤치 한쪽에 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힐끔 바라보며 멀찍이 피해갔습니다. 지나가는 두 직원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또 나타났네. 회사 앞이니까 치우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건물 입구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성이 언제 나타날지 기다리고 있었죠. 추위는 점점 심해지고 손끝은 저려왔지만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과한가 싶어도 아버지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색 코트를 입은 윤재성이 멀리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숨소리까지 죽이며 재성의 첫 반응을 지켜볼 준비를 했습니다. 윤재성은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벤치 한쪽에 추레한 옷차림의 노숙자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시선은 쉽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재성은 주머니 속 손을 움켜쥐며 고민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걸까?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회사 사람들처럼 피해서 가는 대신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의 손은 붉게 얼어 있었고 옷은 바람에 흔들릴 만큼 얇았습니다. 재성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누가 도울 사람은 없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재성은 다시 벤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작은 음료 컵을 꺼내 벤치 끝에 놓았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그 말은 조심스럽고 누군가 들을까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놀란 마음을 숨기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려 했지만 재성은 깊이 관찰했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는 듯 빠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연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험을 위해 반응을 절제해야 한다고 계속 되뇌었죠. 이 청년 그냥 착한 게 아니군요. 도연은 마음속으로 중얼렀습니다. 재성은 회사 건물로 향하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노숙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거의 다 되어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지만 마음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와봐야겠다. 재성은 혼잣말을 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도 도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시험하려는 사람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타인을 살피고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오늘은 시작일 뿐이죠.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다시 낮췄습니다. 조용해진 회사 앞거리에서 도연은 재성이 남기고 간 컵을 손에 쥐었습니다. 컵의 온기는 그의 차가운 손을 조금이나마 덮여주었고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그 청년을 계속 지켜볼 준비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성은 오전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먼저 동료들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밤새 야근했는지 눈이 붉고 누군가는 집중하지 못해 실수가 잦아 보였습니다. 재성은 업무 전에 팀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료 정리 맡을게요. 다들 조금만 숨 고르죠. 그 말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톤이었습니다. 재성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어떻게 팀을 지탱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누고 실수를 함께 책임졌습니다. 상사 정민석은 그런 재성을 못마땅하게 보며 회의실 뒤편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정민석은 늘 재성의 성과를 견제하려 하고 때로는 그의 공을 가로채려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성은 그런 움직임을 알면서도 굳이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민석은 회의가 끝나자 재성을 따로 부르며 날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이번에도 내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거지? 재성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팀 의견 반영했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석은 그 말이 달갑지 않다는 듯 문서를 내려쳤습니다. 그 시간 도연은 회사 건물 가까운 공원 벤치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뒷담화와 퇴근 후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도연의 귓가로 들어왔습니다. 윤 팀장은 진짜 사람 좋지. 근데 부장이 너무 괴롭혀. 이번 프로젝트도 재성 씨가 사실 다 했대. 이런 말들은 도연의 마음을 견고하게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재성은 사무실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급하게 편의점으로 향해 작은 빵과 국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마주쳤던 노숙자가 있는 벤치로 갔습니다. 이 정도면 헉이 달래시겠죠. 그는 작게 말하며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의 눈에는 생각지 못한 감정이 어렸다. 누군가 본다는 기대 없이, 거창한 이유 없이 그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행동. 그 자연스러운 배려를 보며 도연은 자신이 생각했던 시험이라는 것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손에 남은 따뜻한 국물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깊은 사람이군요. 오후가 되자 회사 내부에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석이 재성이 맡은 프로젝트 자료에 접근했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죠. 재성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정민석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한 듯 차분히 책상 위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지켜야지. 그의 짧은 말에는 고단함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팀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부장님이 또 뭐 하시려는 것 같아요. 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정민석은 프로젝트 자료 중
일부를 외부로 빼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재성은 IT 로그를 살피며 의심스러운 흔적을 금방 찾아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접근 권한을 회수하고 팀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그의 말은 침착하고 불안해하는 동료들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 외부에서 도연은 직원들의 대화를 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정민석을 질책했고 누군가는 재성을 걱정했습니다. 도연은 점점 재성의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다니 대단하군. 재성은 퇴근길에도 벤치를 찾아 도연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작은 보온병을 꺼내 벤치 위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따뜻하게 드세요. 그 말 하나에 도연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날 밤 도연은 더 이상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시험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경쟁사 스카우터 오서준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재성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죠. 재성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자 서준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재성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윤 팀장님, 잠깐 얘기 가능할까요? 재성은 순간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준은 바로 스카우트 제안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할 수 없는 고액 연봉, 독자적인 프로젝트 권한, 대규모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재성은 상대의 말을 묵묵히 들었지만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팀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볍게 접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게 얘기할 때 가시죠.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재성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재성은 겉으로는 냉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뒤에는 회사의 경쟁 전략이 있었고 그가 가진 기술은 곧 회사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재성은 자신이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팀과 회사 전체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도연이 멀찍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준의 태도와 재성의 반응을 보며 불안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런 압박까지 받는데도 흔들리지 않다니.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준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재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숨을 길게 내쉴 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쉽지 않겠네요. 그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큰 압박을 견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은 넘어갔네요. 다음 날 아침 회사는 갑작스러운 보안 경보로 뒤흔들렸습니다. 누군가 프로젝트 자료에 무단 접근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IT팀이 긴급 조사에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윤재성이었습니다. 재성 팀장님, 자료 유출 로그가 있습니다.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성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금세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공포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재성의 팀원들은 그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민석은 오히려 상황을 기회로 삼아 재성에게 추가 압박을 가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정민석은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성은 차분하게 모든 서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정을 넘긴 시간대의 비정상 접근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권한을 훔쳐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겁니다. 그의 말에 팀원들은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석은 불쾌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재성은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로그의 해시값이 다릅니다. 원본이 아니에요. 재성이 얼마나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대신 사실과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조작 흔적이 명확히 나타났고 모든 팀원은 그 진실을 보았습니다. 정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시간 도연은 회사 근처에서 정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흘린 말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재성 팀장이 결국 밝혀냈대. 부장이 무리수를 둔 거지. 도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시험한다고?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건가? 그날 밤 재성은 누구보다 지쳐 보였지만 표정에는 후회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벤치를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많이 늦었네요. 그 한마디는 자신에게도 그리고 벤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도연에게도 건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퇴근길 재성은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회사 앞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벤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쉽다는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안 계시네. 그 순간 뒤편에서 익숙한 음성이 낮게 울렸습니다. 윤재성 씨. 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앞에는 며칠 동안 자신이 도와주었던 노숙자가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동일했습니다. 혹시 회장님? 재성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의 변장을 벗어낸 후 처음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재성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과 존중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내가 당신을 시험한 겁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재성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도연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행동이 무례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고 재성은 그 의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사위장인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제대로 보게 된 남자들 사이의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듯 말했습니다. 내 딸 잘 부탁합니다. 재성은 진심 담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오해와 시험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딸 하늘에게 조용히 자신의 행동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너무 과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따뜻한 수용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재성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신뢰를 되찾았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그의 결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분위기는 차분히 안정되었습니다. 정민석은 조작의 책임을 지고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권력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서준 또한 다시 재성을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재성은 원칙을 지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도연은 결혼식 준비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비 사위와 눈을 맞추며 짧은 웃음을 건네곤 했습니다. 둘은 이미 여러 갈등을 겪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도연은 재성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사랑해줘서. 재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모든 시험과 오해는 사라지고 서로의 진심만 남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예식장을 비추고 두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잔잔하게 펼쳐졌습니다. 오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도연의 마음에는 이제 믿음직한 사위가 생겼다는 든든함만 남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두 가족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함께 열어갔습니다.